일단 SR1 새로운 기능의 가장 주요 점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look ahead, 그 다음에 업리프트, 그리고 기계 번역, 그 다음에 랭귀지 클라우드, 용어집 관리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업리프트라는 것은 일단 기존의 번역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던 게 기존에는 문장을 기준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워드 단위로 재활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일치 검색과 같은 기능이 자동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지 리페어라는 기능들은 기존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번역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자동으로 리페어가 되면서 조금 더 빠르고 기존에 사용했던 자산을 더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 메모리 용어집을 활용해서 컨텍스트는 동일한데 일부분이 달라졌을 때 달라진 부분들의 자동으로 리페어가 되면서 번역이 적용이 되는 기능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역 메모리 내부 자체에서도 해당 번역 메모리에서 달라진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급 필터라고 해서 기존에는 번역을 하실 때 그 스트링의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뭐 번역이 된 스트링이나 번역이 되지 않은 스트링들을 필터링 하실 때 옵션을 하나만 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병합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파워포인트라든지 PDF 같이 엔터가 문장 사이에 들어있는 경우들 그럴 때는 문장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DL 엑스리프 미리 보기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어떠한 스트링들이 불러와질지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ook ahead라는 기능이고 look ahead라는 것은 번역 메모리를 참조를 해오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번역하는 도중에 이제 두세 번째 나올 번역 메모리를 사전에 찾아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갔을 때 더 빠르게 번역 메모리가 검색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번역 메모리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졌고 특히 2014나 2015를 사용하시는 분이 2017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번역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 방금 말씀드렸던 업리프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버튼을 통해서 이제 번역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돼서 업리프트를 사용하실 때 이런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번역 메모리에서 수정이 되었는지 용어집에서 가져온 자산으로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중국어, 일본어가 업리프트 기능이 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NETM이라고 해서 언어상 상관없이 언어의 방향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번역 메모리에서도 업리프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랭귀지 클라우드 용어집이라는 건데 이제 팀 단위 번역을 하실 때 용어집이 일관성이 굉장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가 A라는 분이 용어를 추가했는데 추가한 용어를 번역가 B라는 분이 당장 참조해서 보실 수가 없는데 이제는 용어집을 추가하실 때 랭귀지 클라우드 터미널러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용어집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끊기시는 거는 지금 접속해 있으신 환경 인터넷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와이파이 연결 말고 실제 랜선을 꽂으시면 소리를 더 끊기지 않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용어집을 참조하실 때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랭귀지 클라우드 용어집에서 가져온 용어라고 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용어집을 공유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상에서 용어를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수정 및 추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용어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더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 번역이라고 해서 구글 번역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구글 번역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계 기반 번역, 그 기계 번역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경망 기계 번역이 있는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 키를 이제 받으시고 그래서 신경망으로 번역할지 아니면 통계 방식으로 번역할지 선택을 해서 트라도스 내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에러 핸들링이라고 해서 기존에 오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오류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좀 난감하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오류 사항이 발생하면 그 밑에 링크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오류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 SDL 서포트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쉐어라는 제품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타입의 개선점이고 이거는 2017 SR1에서 새로 추가가 된 기능인데 엑셀을 번역하시면서 미리 보기를 하시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캔된 PDF 파일의 소스가 아시아 언어인 경우에서 이 스캔된 PDF를 불러와서 스트링으로 추출하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점을 조금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라도스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라도스 2017 버전입니다. 그래서 UI가 많이 변경이 되었고 아이콘들도 많이 달라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2015하고 달라진 점은 이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파일은 워드 파일, 그리고 파워포인트, 엑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스캔 PDF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PDF 파일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간단한 파일입니다. 간단한 파일이지만 이게 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파일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4개의 파일을 가지고 제가 번역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샘플 파일은 일단 영한이기 때문에 이 3개를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 PDF 파일은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고자 하는 3개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만드는 템플릿이 생성이 되는 거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셔서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작성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어쌍, 언어쌍이랑 만든 날짜 정도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2017에서 나온 기능인데 소스 편집 허용하기 버튼을 체크하고 단락간 세그먼트 병합을 사용 안함을 체크 해제하시면 그 아까 PPT에서 보셨던 세그먼트 병합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튼 클릭을 하고 언어쌍을 선택해 주시고 저는 일단 소스를 영어에서 타겟은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했던 파일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기에서는 파일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번역 메모리라는 걸 추가하셔야 되는 거고요. 번역 메모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만약에 사용을 하셨던 번역 메모리가 있으시면 사용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에 있던 번역 메모리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번역 메모리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번역 메모리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역 메모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에 세모 주황색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는 오른쪽에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용어집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용어집은 아까 사용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기존에는 파일 기반하고 서버 기반 두 개만 있으셨을 텐데 이번에 랭귀지 클라우드 용어집이라는 걸 활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두 개 다 동시에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랭귀지 클라우드에 관련된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일단은 저는 용어집을 두 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걸고 그 다음에 마침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닫기 버튼 클릭하셔서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생성이 완료가 되시면 이걸 더블 클릭하셔서 실제 번역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전체 파일을 클릭해서 번역 작업으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번역을 실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어집에 들어있는 용어가 표시가 되는 거고 번역 메모리에 만약에 번역 내용이 있으면 표시가 되겠지만 현재는 번역 내용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진행하시면 번역 메모리에 쌓으실 때는 컨트롤 버튼 누르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번역이 완료가 되면서 번역 메모리에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번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시다 보면 볼드 체가라든지 이탈릭 체 같은 서식이 붙어 있는데 그럴 때는 서식을 적용할 번역을 블럭 잡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누르셔서 플럭에 갖다 대시면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고요. 클릭하시면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컨트롤 엔터 버튼으로 컨펌을 해주시면 밑에 동일한 문장들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지금 보신 게 PPT 파일인 거고 만약에 PPT 파일이든 엑셀 파일이든 번역을 하시다가 미리 보기를 하셔야 된다 했을 때는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미리 보기 버튼 눌러서 1차 미리 보기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PT에서 실제로 번역 적용한 내용이 이제 복사가 되어서 PPT로 띄워주기 때문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하고 워드 조금만 더 번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엑셀 파일 조금 번역을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워드 파일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워드 파일에는 이미 번역이 된 번역 메모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이미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사한 문장이 나올 때도 몇 퍼센트 일치라는 게 표시가 되고
달라진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번역 메모리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번역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중요한 거는 QA라는 것 한번 돌려주셔야 되는데, QA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번역을 하시다 보면은 이 용어집을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 뭐 숫자를 잘못 오기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마지막에 마침표를 쉼표로 찍었다든지 그런 휴먼 오류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오류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홈 탭에 프로젝트 설정 가셔서 검증 탭에 가보시면 이제 여러 개의 QA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러한 검사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한다 라고 체크를 하신 후에 F8 버튼을 눌러서 검사를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증이 완료가 되고 이제 검증된 내용들이 메시지 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 그래서 숫자가 잘못 입력된 것은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든지 추가 공백이 있다든지 문장의 끝부호가 다르다든지 이러한 오류사항들을 다 잡아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오류사항들을 다 잡아내셔서 다 하나씩 고쳐주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러한 오류사항 표시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씩 다 확인하시면서 번역을 조금 더 완벽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번역이 다 끝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파일을 원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로 내보내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일괄 처리 작업에서 파일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 클릭하셔서 파일 내보낼 위치 선택하셔서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파일 위치에 가보시면 제가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어 폴더가 생성이 된 거고 이 안에 들어가시면 동일한 파일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워드를 하나 실행을 시켜보면 번역을 한 문장들은 번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번역이 안 된 문장들은 그냥 그대로 기존의 영어 문서가 영어 문장이 복사되어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스캔 PDF 파일을 어떻게 번역하는지입니다. 그럴 때는 이걸 바로 불러오시면 안 되고 2017 SR1을 설치하신 후에 파일 옵션 들어가셔서 파일 형식에 들어가신 후에 PDF라는 파일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환기 가셔서 가장 하단에 아이리스 기술을 사용으로 문자 인식 최적화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체크를 하게 되면 앱스토어로 이동해서 아이리스 애드온을 다운로드하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앱이 표시가 됩니다. 아이리스 PDF OCR 서포트라는 게 있고 이거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만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스캔 PDF 파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불러오시면 한글이 불러와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든 OCR 프로그램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따져보셔야 되는 거는 스캔된 PDF 파일을 다시 라이팅을 하는 시간보다 한번 OCR로 불러와서 약간을 수정하는 시간, 이거 두 개를 따져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어, 영어로 선택하셔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번역 메모리 추가 안 하고 바로 프로젝트 생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불러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PDF 파일이 있으신 걸 보실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한글 스캔된 파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는 조금 괜찮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피리어드들을 인식하지 못해서 한 문장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쪽에 나눠야 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세그먼트 분할 눌러주시면 두 개의 문장으로 다시 나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의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의하고 숫자 1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소스 편집 클릭하셔서 이것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캔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OCR 기능을 사용해서 스캔된 PDF 파일도 트라도스에서 불러와서 번역을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사용법 관련해서 질문을 받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우님, 저희 지금 한국 지사에서는 이제 프리랜서 분이시라면은 저희가 구매를 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고객센터 이메일은 구매를 하시고 나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님 서식을 가지고 오는 단축키가 컨트롤 쉼표입니다. 그래서 타겟 쪽에 서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단어를 블록 잡으시고 컨트롤 쉼표 누르시면 서식을 적용시키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김용록님, 네, OCR 문서 이후에 워드로 내보내집니다. 저희는 PDF로 바로 내보내지지 않고요. 워드로 내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PDF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PDF 같은 경우는 일괄 처리 작업에서 파일 내보내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타겟 저장으로 눌러서 내보내실 때 이 워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로 나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레이아웃 작업을 진행하셔서 그 다음에 PDF로 출판을 하시면 포레블님도 네, 소스 파일이 일본어, 중국어인 경우에도 읽어올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캔본이다 보니까 뭐 팩스류라든지 아니면 조금 지저분한 것들은 읽어오기가 좀 어렵고요. 깔끔하게 스캔된 것들은 읽어오시기가 쉽습니다. 네, 프레드님, 네, 구글 번역은 무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번역하시는 건 무료인데요. API 키 얻으려면은 이게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비용을 지불하시는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신 만큼 그 달에 월 말에 신용카드에서 자동 결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걸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우님 그 프리랜서 할인이 언제까지인지는 저희는 정보가 없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이 되는 거라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리랜서 그 트랜슬레이션 존 같은 곳에서 보시면 언제 할인을 하는지 할인을 30%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영님, 그 기술 지원을 받으실 때, 저희가 서포트 팀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서포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웅님, 네, 정보 감사합니다. 네, 할인 시 메일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이메일 등록해 놓으시면. 네, 포레벌님, XML 불러와서 작업한 후에 라인 브레이크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라인 브레이크 유지하는 방법은 지금, 파일 옵션 가시면 XML이라는 서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아마 임의의 XML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 중에 이 공백 가셔서 항상 보존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라인 브레이크가 항상 유지가 되십니다. 네, 김시훈님, API 이용해서 구글 번역 사용하면 문서 유출이나 NDA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에서 API 키로 불러와서 번역 작업을 하셔도 구글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원청 업체에서 작업하실 때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 기업에서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가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용우님, 네, 노트북에 다운받으시면 다른 노트북에 쓰지 못하진 않는데, 동시에 하나만 쓰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 컴퓨터에서 활성화라는 걸 진행하거든요. 제품 활성화라고 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에 다른 PC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활성화 버튼을 누르셔서, 그 코드 키를 다른 PC에서 옮겨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업리프트의 상세한 적용 사례를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한국에서는 업리프트 기능을 사용하실 때, 어, 게임 업계 외에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아직 알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장 단위가 굉장히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일치되는 그 조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업계 쪽에서는 제가 활용 사례를 그렇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용태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조영훈님, 그 트라도스를 그 제품 활성화를 하실 때만큼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인터넷이 끊기셔도 트라도스를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지금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네, 김경애님 특허 명세서 번역 시는 특허 명세서 번역 시는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 활용도가 조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리즈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업리프트 기능이 꽤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특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치율이 높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조영은님, 처음에 설치하시고 나서 첫 번째만 활성화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창에 제 메일을 하나 입력을 했으니까요. 혹시 나중에 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방위 때문에 조금 시작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
오늘 한 간단한 기본교육 내용이지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비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9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